훔친 기술로 쌓아올린 모래성, 결국 9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 반도체와 통신 장비에 내린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닙니다.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도대체 유럽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칼을 빼들었을까요?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세 가지의 실체적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럽의 심장을 노리는 사이버 해킹과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중국의 국가정보법. 둘째, 2년 전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갔을 때 온 유럽이 얼어 죽을 뻔했던 의존의 트라우마. 셋째,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삼성과 SK 같은 한국 기업의 기술을 수첩에 손으로 베껴 훔쳐가는 기막힌 도둑질 행태였습니다. 신뢰는 깨졌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이제 유럽이 손잡을 파트너는 정해졌습니다.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나라, 훔친 기술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부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해킹과 중국 스파이법의 소름 돋는 진실. 둘째, 러시아 가스관의 악몽이 쏘아올린 90조 손절작전의 전말. 셋째, 수첩 도둑질로 무너진 신뢰와 중국 반도체의 몰락. 넷째, 경쟁자가 사라진 무주공산, 삼성과 SK가 맞이할 슈퍼사이클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판을 읽고 다가올 부의 기회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회사의 서버가 밤마다 몰래 데이터를 빼내 특정 국가로 전송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공포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퇴출 결정을 내리기 직전 유럽 전역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유럽의 병원, 에너지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과 랜섬웨어 테러가 폭증했습니다. 해커들은 병원의 전산망을 마비시켜 수술을 못하게 만들고 전력망을 해킹해 도시를 암흑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보안 전문가들이 이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다 보니 아주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발견됩니다. 바로 공격의 통로가 되는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의 상당수가 특정 국가의 제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국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이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유럽이 더 경악한 건 단순히 해커들의 공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에 존재하는 국가정보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2017년에 제정된 이 법의 제7조를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에게 유럽에 간 통신 장비로 도청 좀 해봐, 혹은 데이터 좀 빼와 라고 명령하면 기업은 싫습니다,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하면 그 회사는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유럽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아무리 중국 기업들이 우리는 민간 기업이다, 백도어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해도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장비는 언제든 합법적인 스파이 도구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방에 CCTV를 달았는데 그 CCTV의 제어권이 옆집 도둑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EU가 90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라도 중국산 장비를 뜯어내려는 가장 법적이고 실질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시계를 잠시 2022년 겨울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그해 겨울은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미사일도 탱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스밸브였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렸습니다. 너희들 우리 편 안 들면 다 얼어 죽게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독일의 공장들은 가스가 없어 가동을 멈췄습니다. 빵을 굽는 오븐이 꺼졌고 유리를 녹이는 용광로가 식었습니다. 가정집 난방비는 10배가 폭등했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독일 시민들이 숲으로 들어가 땔감을 줍고 양초를 사재기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값싸다고 러시아 가스에만 몰빵했다가 결국 우리 목숨줄을 저들에게 쥐어줬구나. 그런데 지금 2026년의 유럽 지도자들은 더 큰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디지털 혈관이라 불리는 통신망입니다. 현재 독일 5G 기지국의 59%가 중국 화웨이 장비입니다. 네덜란드는 72%, 루마니아는 무려 76%에 달합니다. 유럽의 신경망 전체가 사실상 중국산 장비 위에 얹혀 있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유럽의 통신망을 셧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율주행차가 멈춥니다. 원격으로 수술하던 병원의 로봇이 멈춥니다. 은행의 금융 거래가 마비되고 국가의 전력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을 땐 춥고 말았지만 중국이 통신을 끊으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EU 폰데러 라이엔 의장이 이건 제2의 러시아 사태다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 이것이 유럽이 90조 원을 들여 중국을 손절하는 두 번째 이유, 의존의 트라우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의존도가 높고 법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나올까요? 유럽의 결심을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바로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건, 아마 뉴스에서 얼핏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갑자기 세계적인 수준의 10나노급 D램을 만들었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들 중국의 기술 굴기가 무섭다고 했죠. 하지만 그 기적의 실체는 더러운 도둑질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동안 1조 6천억 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 그들은 이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이 아닌 매수와 필사로 훔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직 부장급 직원들에게 접근해 연봉의 3배를 주겠다, 수억 원의 현금 보너스를 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철통 같은 삼성 공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그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디지털 파일은 걸릴 수 있으니 A4 용지와 개인 수첩에 깨알같이 공정 순서를 손으로 베껴 적게 했습니다. 무려 600단계가 넘는 삼성의 피땀 어린 레시피가 꼬깃꼬깃한 종이 쪼가리에 적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훔친 기술로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기술 자립을 했다며 유럽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온 겁니다. 이 꼴을 지켜본 유럽연합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저들은 파트너가 아니구나.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훔치는 집단이구나. 남의 기술을 훔쳐서 성장한 기업에게 우리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와 통신을 맡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는 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럽에게 확실한 명분을 줬습니다. 기술적 신뢰도, 도덕적 신뢰도 모두 0점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산 부품이 유럽에서 영구 퇴출당하게 된 마지막 결정타, 신뢰의 붕괴입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칼을 뽑았습니다.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장비와 부품을 36개월, 즉 3년 안에 핵심 네트워크에서 전면 배제하라. 전 세계 통신사들의 연합체인 세계 이동통신협회 GSMA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교체 작업에 드는 비용만 최대 90조 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 전역의 기지국과 데이터 센터가 텅 비게 됩니다. 그 90조 원의 공백, 과연 누가 채우게 될까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첫째, 중국만큼의 대량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중국보다 기술력은 압도적이어야 하며, 셋째,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자유진영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승기를 잡을 기업,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삼성은 단순히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5G 통신 장비부터 반도체까지 풀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특히 유럽이 화웨이를 걷어내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술, 바로 오픈랜 시장에서 삼성은 이미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면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화웨이 걸 써야 하는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주도하는 오픈랜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레고 블록처럼 따로 조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유럽을 중국의 기술 종속에서 해방시켜줄 기술적 구원투수가 바로 삼성인 겁니다. 이미 영국 보다폰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그 실력은 입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유럽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뽑혀나가는 순간 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입니다. 유럽의 데이터 센터들도 고성능 AI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AI 서버의 필수적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용량 서버용 DRAM, 이 분야에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자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제품을 받아가는 AI 메모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유럽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범용 메모리를 걷어내는 그 순간, 그 빈 슬롯을 채울 수 있는 물량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가진 곳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한국의 투톱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사이익 수준이 아닙니다. 9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강제로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도둑질로 기술을 베끼던 경쟁자가 심판을 받고 링 아래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링 위에는 한국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첩의 도면을 베껴 훔쳐간 도둑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50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한국 기업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안보가 곧 돈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싸고 좋아도 신뢰가 없는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가스와 중국 통신 장비가 준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의 끝은 파멸입니다. 기술을 훔쳐서 1등을 따라잡으려 했던 중국의 얄팍한 수는 결국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초격차 기술을 지켜낸 삼성과 SK는 이제 그 과실을 독식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제조업의 슈퍼사이클에 주목하십시오. 유럽의 90조 원 재편은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까지 전 세계가 탈중국을 외치며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설비,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하는 사이클이 왔습니다. 90조 원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준비된 자는 그 파도에 올라타 더 높은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훔친 기술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정직한 땀방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지도를 보신 겁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 더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